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 내용을 활용해서 이제 사각형의 넓이는 어찌 구하면 될지 얘기를 또 이어갈 거거든요. 그중 첫 번째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이 있다 칠게요. 그때 그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 칩시다. 자, 그리고 그 끼인각의 크기도 알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어찌 구하면 되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거기다 추가로 그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을 또 곱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저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 가볍게 챙겨보고 또 얘도 자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앞서 소개했는데 그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텍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동원해 가지고 이 식의 유도 과정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 삼아 읽어보려면 읽어보시든지 저는 그림 보면서 짧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 칩시다. 그때 그 평행사변형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이하고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면 된다 그랬죠? 자, 증명해 보는데 평행사변형에다가 대각선을 좀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이 합동인 두 삼각형으로 쪼개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내각의 크기는 같고 자, 그러면서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 같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도 같을 테니까 두 삼각형 볼 때 변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끼인각을 보면 자, 완전히 상황이 두 삼각형 합동이겠네 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은 상황을 보면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해줘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변의 길이 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끼인각의 크기 알고 있으니까 사인 끼인각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거기다 2배 해주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식이 여기 있어요. 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은 이 넓이 어찌 구하면 되냐? 일단 대각선 그어서 합동인 두 삼각형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2배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때요? 간단하죠? 유도 과정은. 그렇게 이해해 본 다음에 증명은 끝이에요 이제. 그럼 이 식 적용해 가지고 가볍게 예를 하나 또 해결해 볼 건데요. 바로 봅시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8, 10이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150도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랬는데 사실 글로 띄어진 이 문제만 보고도 우리는 공식 적용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친절하게 그림까지 띄워놨습니다. 그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찌 구하면 될까요? 공식 바로 적용하자면 두 변의 길이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곱해서 80에다가 곱하기 자, 그 끼인각의 크기도 주어져 있으니 사인 끼인각 하면서 식 적고 나서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와 값이 같아요.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바로 40이라고 답 나오니까 이 자 조건에서 주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4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풀이 과정을 그냥 공식만 적용한 게 아니라 유도 과정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적자면 어찌 적으면 될까요? 이 지금 대각선을 긋습니다. 평행사변형에다가. 그러고 나면 합동인 두 삼각형으로 평행사변형이 쪼개질 텐데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그 두 삼각형 중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2배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대각선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해주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 대각선 그었을 때 나오는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고 거기다가 2배 해주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자 어차피 2하고 2분의 1 자기네끼리 나가 떨어질 거니까 결국에는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그 끼인각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바로 이렇게 세우고 답 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식을 봤는데 이번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두 번째 주제로서 여기 있는 식을 볼 차례고요. 이 식은 그 활용도 자체가 그닥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적용해 줄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많은 책들이 이 식을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또 볼 수 있는 식이라서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저도 아래 그림과 함께 바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그려져 있다 칩시다. 그 사각형의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상황을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 그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자, 그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좀 할게요. 거기다 추가로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좀 할게요. 그때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보면서 그 각에 대한 사인 값까지 곱해가면서 이와 같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식의 형태를 보면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하고 생긴 게 똑같습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래서 뭔가 친숙한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식에 대해서도 이 사각형의 넓이를 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증명 과정 좀 챙겨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얘도 잠시 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자, 증명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띄어진 식이 좀 길고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 쫄고 위축될 건 없어요. 내용 자체는 쉬우니까 한번 보는데요. 그림 보면서 얘기 또 할게요. 이 사각형 앞서 띄워놨던 그 사각형이고요. 자, 이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각각 A와 B라고 알고 있다 칩시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자, 세타라고 알고 있다 가정하고,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는데, 이 사각형을 자, 대각선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각각의 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자, 이 삼각형 4개로 이 사각형을 분할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S라 하면은, 자, 그 넓이는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다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갖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S1, S2, S3, S4라 하면은, 자, 그것들의 합은 이 사각형의 넓이다라고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러면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또 그림으로 봅시다. 이 두 대각선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교점 보이죠? 자, 그 교점 기준, 이 대각선을 또 다 쪼개서 보는 거예요. 다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는 A인데, 자, 요 길이가 Q1, 요 길이 Q2라 보고, Q1 플러스 Q2가 A다라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 대각선 역시나 이 교점 기준 쪼개버려서, 자, 여기 길이를 P1, 여기 길이를 P2라 하고 P1 플러스 P2가 B라고 좀 가정할게요. 그 상황에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는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 S1은 그러면 여기 각 세타니까 여기 각도 세타겠죠.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1, Q1 사인 세타라 볼 수 있겠죠. 그 넓이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체크해 볼게요. 자, 요 삼각형의 넓이 보자는 것이고, 그 넓이 S2는 2분의 1 곱하기, 자, Q1, P2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 할 수 있죠. 요 각의 크기 세타라고 가정하고 있으니 여기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죠? 둘이 합쳐 파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S2는 2분의 1 곱하기 Q1, P2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자, 여기 식을 보면, 자,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직전에 제가 말한 거랑 좀 다르게 식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 P부터 적고 Q를 그 다음 적어서 그래요. 어쨌든 식이 이렇게 적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S3,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찌 구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P2, Q2 사인 세타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S4는요, 2분의 1 곱하기 P1, Q2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 할 수 있겠죠.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각각 식을 잘 적어 봤고요. 그러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라고 옮겨 적힐 수 있으니까,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사인 세타로 바꿔 적으면서 식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온 것이고, 그러면서 이 식을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이 항하고 이 항을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Q1 사인 세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서 P1하고 P2 밑줄 친 부분 빼고는 이 항하고 이 항의 식이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공통된 부분 보면서 식을 묶어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1 Q1 사인 세타 곱하기 P1 플러스 P2라고, 자,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요 두 항을 자 묶어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볼게요.
두 항을 보면은 이번에는 자, 밑줄 친 부분 빼고는 식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도 2분의 1 P2 플러스 P1 Q2 사인 세타라고 식을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식을 정리하고 보니까 이 항하고 이 항을 또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밑줄 친 부분 빼고 또 식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식을 묶어버릴 수 있어요. 2분의 1 P1 플러스 P2 곱하기 Q1 플러스 Q2 사인 세타라고 자, 식을 정리해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러고 나면 자, 애초에 P1 플러스 P2는 뭐냐면요. 또 Q1 플러스 Q2는 뭐냐면 그냥 B고 A였죠. 자, 그래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B, A라고 표현해 주자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보고 있는 거 맞죠? 아, 자, 그래가지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 알고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알면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라고 증명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 바로 또 구해보는데 준비된 예를 볼게요. 다음 사각형의 넓이는 그랬습니다. 사각형의 모양을 보니까 이건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전부 다 아니에요. 모양이 되게 독특한데 자,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싶겠지만 우리 직전에 공부한 공식이 있죠. 지금 이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둘 다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두 대각선 이루는 각의 크기도 알려줬기 때문에 자, 넓이 바로 구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해가지고 식을 적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해 보는데 여기는 계산하면은 80에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40이에요. 자, 그리고 사인 120도는요? 사인 60도랑 값 똑같죠?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보면 척척 요까진 계산되면 좋겠고 계산하면 20 루트 3 나오네요. 자, 답은 20 루트 3인데 지금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120도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각이 120도면은 이 각은 당연히 60도일 테니까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를 봐줘도 됩니다. 자,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예를 들어 사인 120도 대신 사인 60도를 적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를 봐도 되고 여기를 봐도 되고 여기를 봐도 되고 여기를 봐도 되겠죠. 여기는 어차피 120도고 자, 여기는 어차피 60도일 테니까 맞습니까? 자, 봤던 공식 적용해서 사각형의 넓이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예를 쭉 해결해보면서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마무리 지어볼 건데 힘차게 문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평행사변형 ABCD에 대해서 두 변의 길이 줬고요.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60이라 그랬고 자, 그 상황에서 각의 크기 생각해 보랍니다. 그러면은 평행사변형 ABCD를 자, 대충 틀을 잡아놓고 그림으로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그림에다 표시해보고 나면은 두 변의 길이를 준 거예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자, 그러면서 그 끼인 각의 크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넓이 줬으니까 우리 그 끼인 각의 크기 바로 찾을 수 있어야겠는데 지금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60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 거죠? 이 변의 길이 곱하기 이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A 해가지고 계산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식을 세웁시다. 자, 5루트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A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60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식을 보면서 각의 크기 생각해 보는데 자, 양쪽 보면서 쳐낼 거 좀 쳐냅시다. 60과 5 보면서 양변 5로 나누면 여기 12 되고 자, 양변 4로 추가로 나누면 3 남고 여기 2 남고 해가지고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위에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그림 보면서 이 각 A의 크기가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겠지? 이 평행사변형의 한 내각으로서 라고 생각하고 자, 그 범위 안에서 사인 A가 2분의 루트 3 되도록 하는 이 각 A의 크기 생각해 보면은 자, 각 A는 크기가 60도 또는 120도가 될 수 있겠네라고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조건을 잘 보세요. 각인 예각이라 그랬고 자, 그러면 둔각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예각을 보면서 답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줬네요. 자, 여기 전제 조건 깔아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60도라고 결정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이고
넓이가 9인 등변 사다리꼴의 대각선의 길이는 그랬어요. 지금은 등변 사다리꼴이 뭔지 모르면은 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되는데, 자, 등변 사다리꼴에 대해서 잠시 복기를 해보자면 등변 사다리꼴도 우선은 사다리꼴입니다. 이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요. 사다리꼴은 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죠. 자, 근데 등변 사다리꼴은 거기다 추가로 이 다른 쌍의 대변을 봤을 때 길이가 같습니다. 말 그대로 등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각형을 삼각형에 비유하는 게 적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비유해보자면 이 등변 사다리꼴은 마치 이등변 삼각형 보는 느낌처럼 봐줄 수 있는데, 자, 요 지금 그림으로 띄워진 등변 사다리꼴을 이 사각형 ABCD라 부르자면, 이 사각형이 등변 사다리꼴이라면요, 요 각의 크기하고요, 각 B하고 각 C하고 크기가 같게 돼 있습니다. 마치 이등변 삼각형과 유사하죠, 느낌. 그러면서 등변 사다리꼴에서는 두 대각선의 길이도 같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대칭성 다 고려하면서 표시를 다 해봤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 다시 보면은요, 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자고 돼 있어요. 그 구해야 되는 대각선의 길이 x라고 좀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초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줬고, 이 사각형의 넓이도 알려줬고, 그러면은 딱 뭔가 떠오르죠. 앞서서 그 쓸 일이 많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근데 열심히 공부했던 그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데, 자, 이 사각형의 넓이 9는 어찌 나오는 것이냐?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x제곱이죠. 곱하기 사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니까 사인 30도. 요렇게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이 넓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인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양변에 4 곱해주면서 식 정리해보면은 그냥 x제곱은 36이라고 아주 해결하기 쉬운 2차 방정식이 딱 세워지는데, 그 2차 방정식 근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당연히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둔 거니까 그 x 값이 그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해 중에는 음수인 것도 있는데, 자, 음수인 거 관심 끄고 양수인 것만 생각하면서 x의 값은 6이다라고, 자, 저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6입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마지막 예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의 넓이는 그랬고, 자, 그림에 이 변의 길이가 다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라도 있나요?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공부한 것 중에는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없죠. 내변의 길이를 알 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런 건 공부한 적 없잖아요. 자, 그럼 어찌할 것이냐? 이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를 시작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얘기가 끝나갈 때 또다시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 모든 다각형은 n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겠다 그랬죠.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사각형도 2개의 삼각형으로 쪼개버릴 수가 있는데, 이 직각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사각형을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한번 쪼개봅시다. 그렇게 이 사각형을 2개의 삼각형으로 분해하면서,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 여기 삼각형의 넓이 따로 구해가지고 그 넓이들 합치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가져가면서 한번 넓이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보면 바로 나오죠. 6, 8에 48, 그 2로 나누면 24.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자, 24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 1, 이 삼각형의 넓이 2라고 둘 다 넓이 구해서 더할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넓이 구했고, 여기 넓이 구합시다. 삼각형 ACD의 넓이. 자, 그럼 보는데, 이변 길이 다 아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 계산됩니다. 또는 익숙한 변의 길이 B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변의 길이 B 3대 4대 5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 변의 길이 10이다 해도 되겠고, 어쨌든 요 길이 구하는 순간에 삼각형 ACD를 보면은 세 변의 길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자, 어디 각이든 간에 지금 그 각에 대한 사인 값 하나 알면은 삼각형의 넓이 공식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삼각형 ACD 보면서 그 사인 A 알면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A 하면 넓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넓이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식을 세워서 넓이 구하고 싶은데 사인 A는 그럼 어떻게 알아낼까요?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되겠죠. 자, 사인 A가 알고 싶으면은 일단 코사인 A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A부터 알아내면 됩니다. 코사인 A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된 버전식. 자, 그 형태 기억하면서 바로 식 세웁시다. 2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분모는 2 곱하기 80이에요. 그리고 분해. 자, 분자엔 뭘 적을까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하면 되죠. 자, 64 플러스 100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 4 곱하기 21이라서 84예요. 그러면 64랑 마이너스 84 보면서 걷어낼 거 걷어내면 마이너스 20인데 자, 앞에 100 있으니까 분자가 80입니다. 그럼 분자의 80이 분모의 80하고 약분된다 생각해서 그냥 코사인 A가 값이 2분의 1이에요. 코사인 A 계산 끝났어요. 그러면 삼각함 사이의 관계 고려하면서 사인 A의 값도 바로 계산해낼 수 있죠. 이 각 A의 크기가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을 거다라고 이 삼각형의 한 내각으로서 그거 생각해 주면서 그럼 그런 각에 대한 사인 값은 항상 양수겠죠. 자, 그래 가지고 이 부호가 양수일 테니까 여기 코사인 A의 값 계산해 놨고 루트 1 마이너스 이거 제곱 해주면은 사인 A 값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죠 지금. 자, 그래가지고 근호 안쪽에 4분의 3 위치하면은 2분의 루트 3이라고 사인 A의 값 계산 끝납니다. 자, 사인 A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이 넓이 2가 나와요.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대입해가지고 값 계산합시다. 그러면 40 곱하기 2분의 루트 3 20 루트 3이에요. 정답이 20 루트 3입니까? 조심해야겠죠. 왜냐면 20 루트 3 더하기 24예요 정답은. 그래서 최종 정답 자 요렇게 깔끔하게 적어주면서 마지막 예까지 해결을 다 해봤습니다.